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었던 물가와 그리고 경기 이 부분이 2, 4분기에 저점을 통과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물가는 정점을 통과하고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는 국면이 이 2, 4분기 4, 5월 이 사이에서 진행될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길게 보면 시장은 이 4, 5월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거야. 그제? 만들어. 분명히. 그래서 그 전에도 2월 달에도 이렇게 낙폭과되든 뭐든 매도하지 말고 반등을 기다리라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해.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앞부분을 쭉 설명을 한 거야. 분명히 나아지는데 한 번에 또 다른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저는 미국 시장으로 보면 이번 수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이나 목요일 정도 부분에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또다시 중요한 FOMC 이후 사실 FOMC 3월 FOMC 전후해서 저점 만들고 올라왔잖아. 그지? 그러면 계속 그 급반등을 해서 간다? 그건 아니다. 사실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기 때문에 1, 2, 3월 1, 4분기 전반으로 보게 되면 2월 말에서 3월까지의 일부분만 영향을 받았어. 유가와 원자재 상승, 극단적인 상승 부분의 영향은. 그지? 그리고 이미 작년 연말부터 나름대로, 그죠? 경기 하향에 대한 부분이나 긴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다 우리 시장은 그거보다 더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과 오스트 임플란트의 횡령, 그리고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할 거 없이, 그죠? 초전박살나는 그 수급적 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먼저 시장이 매를 맞았었던 부분이라고. 그죠? 우리 시장은. 그리고 미국 시장도 긴축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까지 안고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왜 1, 4분기에 3분의 1 정도의 부분만 안 좋았었던 거고 3분의 2는 괜찮았었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1, 4분기까지 온기로 원자재와 유가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 4분기 실적 기업들은 그죠? 실적을 발표할 때 나쁜 기업들은 쇼크가 상당히 많이 날 부분이지만 그지? 오히려 정가해서 1, 4분기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이 주가가 하향돼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웬만큼만 나오면 견뎌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2, 4분기를 보는 거고 하는 상황인데 여하튼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의 연내 기준금리 이 시장의 반응은 이번 올해 8.7회 정도, 0.5bp 기준으로 8.7회 정도 인상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빅스텝. 그래서 5월 달에 FOMC, 6월 달에 FOMC도 0.5bpc 인상할 가능성, 이거를 이제 계속 언급하는 이유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유가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FOMC 의사록 공개에 앞서서 내일은 또 브레이너 연준 부의장부터 시작을 해서 몇 명이 연설을 해.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나스닥이 급반등한 형태가 아니라면 아주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지금 파월 연준 의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전체적으로 바이든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전에도 이야기했었던 기대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야 올해 하반기부터는 물가 부담 없는 시장, 주식시장의 랠리, 그 속에서 자기네들 중간선거의 승리, 이거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빅베스라고 그러지, 그죠? 악재가 나왔을 때, 정말 큰 악재가 나왔을 때 안 좋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쏟아서 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쪽으로 핑계를 대면서 그거를 일정 정도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해결해 버리게 되면 하반기는 상당히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속에서 중간 선거를 맞는 그 그림을 갖고 가려고 하는 게 지금 바이든의 그림이다라고 염두에 둔다면, 지금 미국 시장이 안 올랐으면 이 FOMC 의사록 공개가 중요하지 않은데, 4월 7일 새벽 3시인데,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4월 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지. 그 라인에서 이 의사록 공개에서 나름, 매파적인 이야기, 그리고 더 강도 높은 이야기의 매파 흐름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3월 FOMC 이후에 가장 매파적인 성향의 의원이 이제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연은 총재인데, 올해 정책 금리를 3%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총재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록 공개 내용도 상당히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고, 행여나 그 부분을 일정 정도 시장이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여기에서 미국 나스닥 시장이 더 세게 반등을 하면 그 이후에도 더 매파적 이야기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그러면 매도해야 될 때냐? 아니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궁극적으로 그 이번 조정, 3월, 그러니까 3월 FOMC, 3월 FOMC가 3월 16일, 그때 있었잖아, 그 3월 16일부터 지금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미국 시장이 급반등이 들어온 이후에, 오늘까지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쳐주고, 목요일부터 약세를 보이면, 그 약세 흐름은 조금, 길 수 있다. 그 움직임 속에 공교롭게 우리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까지 겹쳐버리잖아. 삼성전자의 실적은 1, 4분기는 기존 예상보다 조금 좋게 나오는 건 분명해.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삼성전기의 지금 세게 올라갈 수 없는 이유와 관련된 건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주식시장은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발표가 되는 순간 과거의 자료야.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면 주가는 그 실적을 반영하지 못해. 포스코도 이 경기 민감주들 발표할 때마다 작년에 실적 사상 최대 하면서 좋았어. 하다못해 롯데 정밀화학도 그 대한유화도 실적 좋은데도 먼저 떨어지잖아. 먼저 선행지수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움직임 부분 때문에 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 타이밍에 삼성전자를 2, 3%만 떨어뜨려도 지수는 확 밀려.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이 시가총액이 가장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 흐름의 변곡점 가능성,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지. 삼성전자가 그동안 뭐 계속 비실했으니까 오히려 실적이 조금 괜찮게 나오면 반등을 해줄 수는 있는데 미국 시장의 움직임으로 함께 봤을 땐 이제 미국 시장이 이 타이밍에서 조정이 들어가는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 조금 좋게 나왔다고 확 오를 확률이 높겠느냐. 수급적으로도 개인 위주의 매수세만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를 염두에 두면 이제 사실은 이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아침부터 이야기를 한 거야. 미국 시장 올라갔다고 지금부터는 따라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부분들 속에서 단기적 부분이라면 이제 미국 시장 올라간 부분 순차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나은 위치.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이 진짜 조정 라인 부분을 한번 겪으면 그때가 정말 베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셨지? 그래서 이번 국면에 팔지 못했다고 더 나빠질 거다가 아니라, 그지? 이번 국면의 라인에서 다시 조정 들어왔는데 돈이 없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요 레파토리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만큼 오늘 같이 상승을 하면 그게 쉬운데, 미국 시장 상승을 해도 우리 시장은 삐질하니까, 그지? 뭐 이게 쉽게 매도 때릴 수도 없잖아. 그죠? 그런 상황인 거지. 미국 시장.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라인은 우리 시장이 지금 음봉나고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양봉이 나는 상황인데 이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나서의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 이후 삼성전자 실적 7일날 발표하고 그 이후에 뭐 자질자질한 이야기 지나고 이제 4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기업의 실적 발표야. 그러면 그 실적 발표 때까지는 실적에 우려가 있는 기업들은 못 오르겠지. 그죠? 실적 발표 위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여하튼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실적으로 종목을 봐야지 그냥 시장 지수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경기가 다시 되돌아 나올 수 있는 흐름 부분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이 부분까지 다 합쳐서 아까 OECD 경기 선행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양호해질 수 있느냐? 그거는 키는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협상이지. 그런데 저는 아까 이야기한 5월 9일 이전 부분의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쪽이고 그렇게 되는 상황과 맞물려서 중국의 이 봉쇄 조치가 언제 해소되느냐. 그지? 아니면 위드 코로나로 가느냐 우리나라처럼. 그게 이제 경기 민감주의 반등을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한들 매번 이야기하지만 경기 민감주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다. 그죠? 우리가 전기차 하면 그지? 테슬라도 뭐 급락했다 급등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고잖아. 그지? 왜? 전기차 1등이니까. 그죠? 현대차가 기아차가 1등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같은 섹터 내에서도 성장의 흐름을 세게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더 성장하는 거야. 전 지금도 뭐 떨어질 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께. 그지? 성장주다, 성장주. 경기 민감주가 아니고 항상 시장은 성장주 위주로 왔어. 경기 민감주가 상승하는 건 이제 중간중간에 큰 월봉에서 보면 반등이야, 반등. 가장 안 좋았다가 그 안 좋은 것보다는 나아지고 이런 쪽의 흐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움직임. 그러니까 아까 뭐 어제도 엊그제도 종목 질리하면서 경기 민감주들 이런 쪽 라인도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기 민감주 쪽을 계속 들고 간다는 건 결국 6월 이후까지 부분은 계속 여기서 정체된다는 거,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때까지 내가 참아낼 수 있을 거냐? 그지? 그렇지 않다, 그 부분을 갖는다면 그건 뭐 저는 괜찮다고 봐. 아파도 5월 후반, 6월 이때부터는 반등이 경기 민감 섹터도 들어올 거다. 그지? 경기 민감 섹터가 또 반등이 들어오면 그 타이밍에는 성장주가 또 멈칫하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길게 보면 성장 섹터가 훨씬 나은 거야.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 돌직구 타임 소개하면서 네 오프닝과 관련주, 그죠? 거기에 뭐 대한항공이니 뭐 카지노니 뭐 또 여행, 화장품 뭐 이런 게 있잖아. 그지? 그런데 저는 그런 주식을 여러분들께 전혀 이야기를 안 하잖아. 그쪽 라인들은 뭐 파라다이스도 기술적 차트가 양호하고 대한항공이 차트가 양호하고 올라가는 거 봐도 걔네한테는 전혀 가고 싶지가 않아. 왜? 그런 애들은 특히 여행이나 이런 쪽 라인은 지금의 리오프닝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는 그 이전 2020년 전, 그죠? 코로나 발생 전 주가보다 너무 가격이 높은 애들이 너무 많아. 실적으로는 안 되는 거야. 앞으로 리오프닝을 해서 뭐 여행을 갖는 게 폭포수처럼 진행된다 하더라도 레벨을 끌어올리려면 그걸 견뎌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두 다가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져 있을 때 여러분들 치과 가고 이러는 것도 다 자유로워야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섹터상에 성장하는 쪽이 바텍이나 비옥스 뭐 이런 쪽 라인도 마찬가지. 그럼 개별주 라인도 그거는 꾸준히 성장하는 거야. 코로나 때도 성장을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 라인이거나 뭐 어제도 여러분들께 바텍이나 뭐 비옥스 영업무역 이런 거 우리는 뭐 지금 종목들 팔고 확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라인 부분들을 갖고 있어도 큰 지장이 없듯이, 그죠? 지금 이 위치 라인 부분은 그 시장 지수와 연관돼서는 4월 7일 이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